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김치 2통, 나물 3봉지, 멸치볶음까지. 일주일 전에 가져다 주신 것들이 손도 대지 않은 채 냉장고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버리자니 죄송하고 먹자니 이미 집에 음식이 넘쳐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또다시 2손 가득 반찬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이 왜 때로는 자녀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사랑이 오해 없이 자녀에게 전달되고, 더 나아가 자녀가 먼저 여러분을 찾게 만드는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아이가 독립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느끼게 됩니다. 예전처럼 매일 보살펴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김치 1통, 나물 몇 봉지, 미역국 1솥. 이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을 대신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녀들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줘도 그저 고마워하기만 할 뿐 예전처럼 감탄하며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기도 합니다. 분명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방식과 자녀가 원하는 사랑 방식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것이지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서운해하고 자녀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고 표현 방식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사랑의 방식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사랑은 더 깊이 전달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이 이제 독립된 성인이라는 점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린 자녀들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해서 반찬을 해다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면 자녀들은 자신들이 아직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엿한 가정의 주인이라는 자부심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해다 주면 마치 자신들이 제대로 살림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잔뜩 해다 주면 자신이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며느리로 보일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생활 패턴의 차이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하다 보니 집에서 밥을 해먹는 횟수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약속이 있거나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부모가 일주일치 반찬을 가져다 주면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찬을 버리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도 없습니다. 부모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반찬을 가져올 때마다 고맙기보다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의 집은 이제 자녀의 공간입니다. 그곳에는 자녀 부부만의 생활 방식과 규칙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을 정리하는 방식, 부엌에서 요리하는 순서, 식탁을 사용하는 패턴까지도 모두 그들만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와서 냉장고를 정리하고 부엌을 치우면 자녀들은 자신들의 공간이 침범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사랑 표현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겪어온 기성세대에게는 자식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김치 한 통, 밑반찬 몇 가지를 해다 주는 것이 사랑의 당연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서적인 교감이 더 중요합니다. 반찬을 해다 주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을 더 원합니다. 또한 독립된 성인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면 자신들이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것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기꺼이 응답해주는 부모 말입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의 선의가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젊은 세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생활 공간과 생활 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것저것 챙겨주면 고맙기보다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고 방문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는 반찬의 양이 너무 많을 때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해다 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다 먹을 수 없는 양의 반찬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외식이 많고 집에서 밥을 해먹는 일이 줄어든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김치 2통, 나물 여러 봉지, 멸치볶음, 장조림까지. 이 모든 것을 일주일 안에 다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반찬이 들어오면 결국 이전 반찬 중 일부는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자녀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부모의 정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방문 횟수가 너무 잦을 때입니다. 매주 또는 며칠에 한 번씩 반찬을 들고 찾아오면 자녀들은 그때마다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며느리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줄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자연스러운 감사보다는 형식적인 의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지 않을 때입니다. 부모가 자녀 집에 와서 냉장고를 정리하고 부엌을 치우고 이것저것 간섭하면 자녀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부부에게는 그들만의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언제 쇼핑을 하고 언제 요리를 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면 자녀들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녀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이거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하고 반찬을 내려놓는 것보다는 이런 반찬 필요하니 하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고 표현 방식만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반찬의 양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김치 2통 대신 1통, 나물 여러 봉지 대신 한두 봉지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적은 양이라도 자녀들이 다 먹고 더 주세요 하는 것이 많은 양을 가져가서 남기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부족할 때 더 달라고 하면 그때 기꺼이 더 해주면 되니까요. 반찬을 가져갈 때는 미리 연락을 해보세요. 김치를 새로 담갔는데 좀 가져다 줘도 될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필요 없다면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 이런 소통이 쌓이면 나중에는 더 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 횟수도 조절해보세요. 매주 가던 것을 격주에 한 번으로 또는 한 달에 2번 정도로 줄여보는 것입니다. 그 대신 갈 때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반찬만 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차 한 잔 마시며 자녀들의 근황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자녀 집에서는 손님처럼 행동하세요. 예전에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의 집에서는 자녀가 주인이고 부모는 손님입니다.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지 말고 부엌을 정리하지 말고
어디에 놓으면 될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하고 먼저 물어보세요. 반찬을 주는 이유도 바꿔서 말해보세요. 너희 못해 먹을까봐 가져왔어. 대신 이번에 김치가 맛있게 익어서 나눠주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부족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반찬 대신 다른 것을 해주세요. 반찬만이 사랑의 표현은 아니니까요.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바쁠 때 아이를 봐주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주는 것도 훌륭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도움은 자녀들이 더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만날 때마다 뭐 해다 줄까? 뭐 필요한 거 없나 하고 묻기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회사는 어떠니 하고 자녀들의 일상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런 대화가 쌓이면 자녀들이 먼저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어 보세요. 매주 정해진 날에 안부 전화를 하거나 함께 식사할 날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럽게 찾아가는 것보다 서로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을 활용해 보세요. 긴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시장에서 좋은 과일을 봤어. 같은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서로를 생각한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소통들이 모여서 큰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자녀들의 취미나 관심사를 알아보세요.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세요. 음식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려 하지 말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세요. 가끔은 부모님 쪽에서 도움을 청해보세요. 항상 베풀기만 하는 관계보다는 때로는 받기도 하는 관계가 더 건강합니다. 컴퓨터가 이상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초대해보세요. 부모가 자녀 집에 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끔은 자녀들을 부모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살던 집에서 추억을 나누며 식사하는 시간은 매우 특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일이 힘들 때,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런 때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게 됩니다.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린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달려가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오해일 뿐입니다. 부모가 조금만 물러서서 기다려주면 자녀들이 먼저 다가오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나누는 대화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진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독립을 인정해 주세요. 이제 그들은 어엿한 성인이고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목적은 자녀가 독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는 그 결실을 보며 뿌듯해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자녀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녀 세대는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정서적인 교감과 존중을 더 원합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사랑의 표현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반찬의 양을 줄이고 방문 횟수를 조절하고 미리 연락을 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배려를 느끼게 되고 부모는 자녀들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관계가 더욱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다림의 힘을 믿어보세요.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려주면 자녀들이 먼저 다가오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의 만남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에서 나온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만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존중이야말로 현 시대에 맞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 해온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정성과 사랑이 자녀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바꿀 때가 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해주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어떤 방식의 도움을 원하는지 알아보세요. 이런 소통이 쌓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세요. 자녀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도 소중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여러분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마음 편히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걱정을 덜고 더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독립적인 관계에서 만날 때 그 만남은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더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자녀들의 성장을 인정해 주세요. 이제 그들은 어린 시절의 그 아이들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판단력과 생활력을 가진 성인입니다. 부모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녀들은 비로소 부모를 어른 대 어른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은 자녀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건강관리 방법, 요리 레시피까지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배우면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들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관심을 보이면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의 삶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런 관심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 사랑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을 시대에 맞게 자녀들이 편하게 받을 수 있게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사랑은 부담이 아닌 힘이 되고 자녀들에게는 언제까지나 그리운 부모의 마음으로 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자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하고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나누는 식사는 그 어떤 반찬보다도 맛있을 것입니다.